자, 화면 보시면요. 현재 전세 매물 실종 및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 자, 뉴스 보시면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전세가 없어요. 710 대책에 전세 실종 단지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자, 사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요. 현재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가구 수가 1,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건은 0개, 1개도 없습니다. 저도 현재 이렇게 직접 체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만큼 전세가 이런 대책에 의해서 물건이 부족하다라는 점인데요. 자, 현재 좀 더 보시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7.5다. 이 117.5, 이 전세 수급 동향이 결국에는 전세가 해당 시장에 물량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에 대한 지수이다, 지표이다. 한국감정원의 지표이다.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117.5 애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0으로 가까워질수록 전세 물건이 많다, 공급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100을 넘어서 200까지 올라가신다면요. 전세 물건 해당 시장의 전세가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117.5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 정말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전세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이에 대한 KB국민은행에 대한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표가 굉장히 큽니다.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표 같은 경우는요, 서울 24개구에, 25개구에 대한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고 좀 더 주황색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전혀 없습니다. 노란색에서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6월 중순과 7월 중순경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했다. 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도대체 그럼 6월 중순과 7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렇게 확인하신다면요. 바로 6.17 대책이나 730 또는 710 대책 등 이런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있었다. 자, 6.17 대책에 뭐가 있었나요? 바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실거주 의무 2년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7월 30일 같은 경우 바로 임대차 2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 살거나 또는 전월세 상한제 또는 7월 10일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에 표시 안 돼 있지만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한 폐지,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대로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정부 정책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통계치로도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가가 부족해지고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만 먼저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거 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자, 기존에는요. 1가구 1주택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은 바로 양도세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세 물건도 부족해지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을 이제 1년 이내 전입을 의무화시켰다. 기존에는 3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전세가 공급이 됐지만 이제는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공급도 줄게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 자, 계속해서 전입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택 살 때, 집 살 때 대출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대출 실행되면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집에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집 놔두고 다른 집 대출 끼고 사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수 시에는 6개월 이내 역시 전입 의무.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번에 새롭게 발표된 지역이 잠실이나 삼성동, 청담동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자,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아니라면은 불허한다.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결국 이렇게 많이 전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세 세입자는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는요.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실거주 해야지만이 입주권 지급한다. 자, 기존에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면 다 나왔죠. 보유학원만 있어도 다 아파트 분양권 나오고 입주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죠. 이제 내년부터 바뀔 예정인데
조합원이더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지만이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해당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또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다음으로는요, 바로 임대차 2법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런 임대차 2법인데요. 자, 이런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2년 플러스 2년입니다. 4년이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자, 일정 수준 이상 전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서 기존에 2년 살던 세입자가 4년 동안 살기 때문에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전세 공급 부족해지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신규로 임대 물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요, 이런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입자를 두고 이런 형태가 많았었는데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혜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세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기대감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해당 지역의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 지역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는 수요가 많다. 즉, 전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이에 따른 전입 의무나 이런 의무들화 때문에 정말 전세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들, 정말 전세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바로 4년이죠. 자, 4년인데, 자, 그러면 어차피 2년 살던 전세 세입자들이 4년 살면 그 2년 동안 또 다른 전세를 안 구하지 않을 거냐, 안 구할 거니까 그만큼 뭐 부족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요. 자, 이런 내용의 가정은 바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만 전세를 찾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전세를 안 찾는다. 이런 가정을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전세를 구하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결국 이런 수많은 정부 정책의 영향들로 인해서 현재 전세 시장의 전세 물건이 정말로 씨가 마르고 있다. 정말 너무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세가는 상승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필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집값이 상승한다. 자, 물론 맞습니다. 이게 전세가 하나만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상승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겠죠. 하지만 이 집값이라는 건 결국에 수많은 요인들이 모여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작용을 해서 집값을 향방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나 또는 정부 정책이나 뭐 금리나 또는 전세가율 이런 수많은 요인들을 분석하고 모여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작용을 하고 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전세가 상승, 즉 전세가율 역시 집값을 결정짓는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왜 이 전세가가 상승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느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하한선이다. 하한선 역할을 한다. 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은 이 전세 가격은 하한선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갭이 줄어들게 되죠. 갭이 줄어들게 돼서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즉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전세가율이 똑같이 상승하게 되면요, 전세 세입자가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세가율이 오른다면요, 결국 예를 들어서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 8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입자들은요, 그냥 2천만 원 좀 더 빌려와서 그냥 내 집 사자. 이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매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역시 상승할 요인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아까 전에 전세가율 역시 굉장히 집값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요. 전세가율 38%. 과거 수도권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38%였습니다.
2009년 1월 기준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전세가율은 반대로 봤을 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이후로 바로 이제 긴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요. 자, 현재 2020년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3%다. 과거 하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의 전세가율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아직은 낮지 않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내년에 수도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아직은 조금 기우이다. 조금 앞으로는 그런 예상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전세가 상승으로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걱정한 것이 더 편리하다,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